가끔 가다가 이제 쓰레기 봉투에,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수의사 루러원입니다. 매년 요즘같이 이렇게 귀 시리고 코 시린 계절이 되면 생각나는 친구가 있어요. 제가 수의사라는 꿈을 꾸게 해준 토리라는 시추인데요. 18살의 나이로 무지개 다리를 건넜어요. 아이 상태가 평소랑 비슷했는데 갑자기 애가 녹색 설사를 해서 심상치 않구나 해가지고 근무했던 병원에 바로 데려갔거든요. 근데 상태가 급격히 안 좋아지면서 정말 손 쓸 새도 없이 세상을 떠나버렸어요. 그때가 제 생일 전날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해 생일에는 진짜 계속 울고만 있었어요. 눈 팅팅 부어가지고. 제가 이 컨텐츠 준비를 카페에서 했거든요. 벌써 그 아이를 떠나보낸 지 4년이나 됐는데 제가 그때 생각하면서 쓰다가 진짜 푹 눈물이 흘려서 앞에 계신 분이 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반려동물의 수명이 길어지긴 했지만 대부분 우리보다 먼저 떠날 거기 때문에 반려동물의 죽음에 대해서는 슬프지만 마음 한켠에는 항상 준비를 하고 있어야 돼요. 갑작스럽게 맞이하게 되면 그 충격은 진짜 몇 배로 다가오거든요. 저도 노령동물을 처음 키워봐서 준비를 잘 하지 못했는데 제가 그 당시로 다시 돌아간다면 했을 법한 것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니까 노령동물 키우시는 분들은 특히 더 주의해서 들어주세요. 첫 번째, 함께 시간 많이 보내주고 나중에 추억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남겨놓기. 아이가 나이가 들어서 활동량도 떨어지고 잠도 많이 자니까 그냥 집에서 자게끔 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수록 무리가 가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함께 추억들을 많이 만들어 놓으면 좋아요. 자주 스킨십도 해주시고 새로운 장난감들로 놀아주고 강아지라면 집 앞에 가볍게 산책을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함께한 일상들을 사진이나 영상으로 꼭 남겨두시고요. 제 친구들 중에는 떨어진 수염을 이렇게 모아놓거나 빠진 털들을 모아서 털공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기도 해요. 특별하지 않은 일상들이 엄청 그리워지는 날들이 오게 됩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이 영원히 살지 않는다는 것을 항상 인지하고 있기. 반려동물의 죽음을 겪은 많은 보호자분들이 힘들어하는 게 바로 자책감이에요. 내가 잘 몰라서 관리를 제대로 못해줘서 아이 상태가 안 좋아졌다. 더 잘해줬어야 했는데 너무 미안하다. 아이는 힘들어했는데 내 욕심에 놓지 못해서 더 힘들어하다 간 게 아닌지 후회된다. 등등 잘해줬고 못해줬고의 여부를 떠나서 항상 나한테 많은 사랑을 주고 나만 바라보는 동물이었기 때문에 받기만 한 것 같은 미안함이 반려동물과 이별을 하게 되었을 때 가장 크게 다가옵니다. 근데 그걸 그저 슬프게만 생각하지 말고 언젠가는 내 곁을 떠날 아이라는 걸 인지하고 내가 마지막까지 아이한테 많은 사랑을 주고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지내다 가게끔 해줘야겠다. 그래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나니까 나와 함께여서 행복하게 지내다 가게 해줄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며 익숙해서 소홀해질 수 있는 존재에 대해 한 번씩 마음을 다잡는다면 갑작스레 맞이한 죽음의 후회나 자책으로 힘들어하는 정도가 줄어들지 않을까 싶어요. 세 번째, 장례업체 알아두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반려동물이 죽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모르더라고요. 땅에 묻으시려는 분들도 있는데 현행법상 반려동물 사체는 임의로 소각이나 매립을 하면 안 돼서 본인 소유 땅이어도 땅에 사체를 묻는 것은 불법이에요. 세 가지 방법이 있는데 동물 장묘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화장터에서 장례를 치르거나 동물병원에서 킬로그램당 비용을 지불하고 의료 폐기물로 보내 소각 처리하게 맡기거나 충격적이긴 하지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동물 장묘업은 동물병원에서 소개를 해주기도 하는데 스스로 찾으실 때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동물 장묘업으로 등록되어 있는 시설인지 꼭 확인하고 가세요. 금액은 20에서 100만 원까지 다양하더라고요. 병원에 있을 때는 보통 이제 장례업체를 통하거나 아니면 의료 폐기물로 소각해 달라고 하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은데 가끔 가다가 이제 쓰레기 봉투에,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에 넣어서 버리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쵸? 반려동물이고 정말 이제 가족같이 생각했던 친구라면은 사실 그렇게 쓰레기 처리로 버리기는 쉽지 않죠. 요즘 장례업체들도 되게 사람과 비슷한 방식으로 뭐 염도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나와 소중한 시간을 많이 보낸 친구의 예의를 갖춰서 이제 보내주는 방법이
저는 훨씬 선호된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저는 기독교여가지고 기독교식 장례를 치르긴 했거든요. 근데 다른 형태의 장례는 아직 제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서 근데 제가 갔던 장례 업체는 이렇게 십자가를 해놓긴 했어요. 십자가 해놓고 거기에 이제 영정사진 해놓고 화장을 시키죠. 마지막으로 건강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기. 반려동물의 나이에 대해서는 최근에 새로운 환산법이 나오기는 했지만 사람보다 빨리 나이 든다는 것에는 변함이 없죠. 10살 정도면 사람 나이로 70 이상이고 사람보다 노화 속도는 한 3, 4배 이상은 빠르거든요. 그러니 같은 1년이 아닌 거예요. 한 7살에서 11살 정도까지는 조금 장년층, 그리고 한 12살 이상부터는 노령동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대한 이별의 시기를 늦추기 위해 건강검진은 최소 반년에 한 번씩은 해주시는 게 좋고, 집에서도 평소와 다른 행동 변화가 있지는 않는지 관찰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노령성 질환이요? 노령성 질환은 한 7살 때부터 이제 주기적으로 검진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아요. 한 10살쯤에 한두 가지 의심되는 것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이제 그게 한 14에서 5 정도 되면 좀 심해지는? 예를 들면 밥이나 물 먹는 양이 변했는지, 예민해지지는 않았는지, 그루밍을 평소보다 잘 하지 않는지, 감자 크기가 바뀌었는지 등등. 노령동물에서 발견되는 대부분의 질환들이 만성적이고 진행형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지 않으면 잘 모를 경우가 많아서 검진을 통한 조기 진단과 치료는 삶의 질 유지를 위해 정말 중요하답니다. 그럼요. 그루밍, 고양이는 하루에 대부분을 이렇게 자고 그루밍하고 보내는데 이제 그게 떨어졌다는 것 자체가 좀 이런 관절 같은 데가 아파가지고 그루밍을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아파서 본인의 미용에 신경을 못 쓰는 경우 그런 경우가 많죠. 아니면 살쪄서 안 닿아가지고 오늘은 이렇게 반려동물과의 이별을 걱정하시는 분들을 위해 컨텐츠를 준비해봤어요. 이런 이별 준비를 통해 반려동물에 더 관심 갖고 더 사랑해주며 주어진 시간을 소중하게 사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안녕!